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수학적 귀납법 이제 빈칸 추론 문제거든. 근데 요거는 우리가 항상 빈칸 추론 문제는 요구하는 내용을 완벽하게 다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과정 가운데, 증명하는 과정 가운데 글을 정확히 보고 인지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맨 처음에 문제를 조금 보면, 자, A1이라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고, AN 플러스 1과 AN에 대한 관계식이지. 자, 이놈에 대한 관계식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이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요,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다, 이거지, 일반항. 그치? 그러면 사실은 예전에도 보면 알지만, 우리가 이제 요런 식으로 점화식이죠. 요거 결국 점화식이죠. 점화식이면서 사실은 얘는 분수꼴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 내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요. 지금 증명한 거 빼고요. 얘기하는 거야. 분수꼴에 대한 점화식에 대한 일반항 구하는 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역수 처리해 갖고요. 그때 치환해서 처리해 주면 일반적인 수열의 형태가 나온다. 근데 그것이 아니면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나열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야. 요것도 역수 처리해봤자 뭐 치환해서 처리가 안 돼. 따라서 얘는 뭐냐면 나열해서 규칙성을 찾는 거야. 그 나열해서 규칙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기한 상황에서 빈칸들을 추론하는 거지.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보면 먼저 그러니까 중간에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크게 생각 안 해도 돼. 그럼 잘 봐보자 한번. 먼저 bn 플러스 1 잘 모르겠어 하여튼 얘를 뭐 요렇게 하고요. 근데 얘가 전제 조건이에요. bn이라는 것을 1 빼기 an분의 1로 치환을 해놓은 상태지. 자, 이 전제 하에 이제 막 이제 네모칸에 보면 서술에 나간단 말이야. 근데 잘 봐. 맨 첫 번째 여기가 바로 가거든. 요 가. 그러면 가를 추론하는데 내용이 다가 필요가 없어. 어떤 내용과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만 인지하면 된다. 바로 요 내용이랑 가식 앞에 있는 요 식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요 식이 결국 이 식이 되면 된다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 앞에 것도 볼 것도 없다고. 요것을 정리해서 요것이 되면 되는데 조건 요거 이용하자 이거지. 그럼 야, 요 따로 갈게. 요거를 이제 따로 갖고요. 보니까 이제 그냥 단순한 뭐니? 번분수꼴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저거에 대해서 우선 풀어주면 이거야, 그냥. 자, 1 빼기 보니까 3 빼기 AN분의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먼저 분모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주니까 요렇게 좀 되네. 먼저 통분해요. 할 거 없잖아. 그렇지? 3 빼기 AN분의 야, 그러면 요거 통분해서 처리해주니까 분자인 부분이 3 빼기 AN이고요. 빼기 2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분자 1 있고요. 자, 요렇게 한 상황에서 이제 번부 처리가 위로 올리고 정리해주라고. 자, 정리해주니까 이거 어떻게 되느냐. 먼저 요거 해주니까 1 빼기 AN 나오지. 그리고 나서 요거 번분수 올라가니까 3 빼기 AN이잖아. 자, 이런 형태에서 살짝 보라니까. 아, 느낌이 뭔가 1 플러스, 그러니까 가분수 처리가 우리는 요구하는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1 빼기 AN이고요. 예전에 보면 분수식 가분수 처리하는 거, 이거 그대로 모양을 써주라니까. 그럼 써준 상황에서 원래 거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거가 요게 맞으려면 여기다 추가로 얼마 해주면 되는 거야? 2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야, 요렇게 한 상황에서 뭐 해주는 거야? 요렇게 분배 처리해 주는 거지. 분배하니까 바로 1 플러스 하고요. 자, 여기에서 1 빼기 AN분의 2가 나오잖아. 그치? 근데 2라는 것이 사실 2 곱하기 1이니까 형태를 어떻게 볼 거냐면 요렇게를 보는 거죠. 요렇게. 근데 요렇게가 바로 누구니? bn이잖아. 그치? 따라서 얘가 bn이기 때문에 따라서 맨 처음에 1 플러스 2 곱하기 bn이지. 그러니까 가에 들어가는 거 뭐가 된다고 우리 추론할 수 있는 거야. 2가 된다고 추론하는 거야. 이해 가니 안 가니? 그치? 어렵지 않지. 그리고 나서 또 문제를 보면 다 2야. 그치? 여기 보면 이게 다 가가가 해놨다고요. 2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 어디 출현하냐면 여기에 이제 나란 말이지, 나. 근데 글을 잘 봐야 돼, 글을. 요거 앞에 식에 이게 뭐라고 져 있냐면 문제를 보면 각 병끼리 곱하면 이렇게 돼 있죠. 거기만 우선 줄을 쳐. 그러니까 내가 우선 나를 알고 싶은데 그 앞에 문장에서 각 위에 있는 식에 대해서 병끼리 곱하라 그랬지? 그럼 그 명령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라니까. 요거를 요렇게 해서요. 곱해 가는 거야, 곱해. 근데 우리 기억나냐? 쭉 나열해서 곱해서 뭔가 약분되는 개념 아니니? 그치? 이거 뭐였니? 그때 예전에. 축차대입법이었죠. 이게 사실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축차 대입법을 의미하는 거야. 예전에 보면 내가 이거 축차 대입법을 언제 보여줬냐면 저마식 2번에서 보여줬다고. 기억이 안 나면 또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를. 이해가시지? 그래서 축차 대입으로 처리, 야, 조금만 생각해봐. 보면 이게 쭉 곱하는 거야. 그러면, 야, 느낌이 이렇게 나와서 좀 헷갈리지만, 자, 꼬라지 보니까요. 요거 전항이지. 그 전항이 계속 2항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쭉 나열에 대해서. 근데 요것이, 야, 봐봐. 기본형 곱했다. 좌변에 이것끼리 다 곱해 있는 것이 있고, 우변에 이것끼리 곱한 거에다 이것끼리 곱한 게 쫙 있단 말이야. 그런데 꼬라지 보니까 또 어떻게 약분이 되니? 대표적으로 이렇게 약분 되잖아. 그러면 역시 요렇게도 이렇게 약분 되겠지, 그치? 따라서, 여기에서 살아있는 게 여기에 살았으니까 곱했을 때 결과물에서 누가 사는가? 얘가 사는 거야. 좌변에서는. 그러면 좌변은 다 약분이 되고 우변도 역시 최대한 약분이 되고 대칭성으로다가 여기가 살았으니까 요놈도 여기 사는 거야. 그럼 나에 들어가는 건 결국 뭐니? 2를 몇 개를 곱했냐 이 얘기 아니니? 그치?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항의 개수가 잘 봐. 규칙을 보면 돼. 2, 3, 4 이렇게 가고 n이잖아. 항의 개수가 몇 개니? 총 n-1개가 되겠지, 그치? 근데 2를 그러면 몇 개 곱했다는 거야? n-1개라고. 그래서 나에 들어가는 거. 결국 나에 여기 들어가는 건 뭘 해주면 되래? 2에 대한 n-1승. 여기까지 해주면 되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형태만 정확히 보고, 뭐, 그 전 문장에서 뭘 요구하는지만 보고 나서, 가로만 채워나가면 된다 이거지. 이해가니? 그리고 나서, 여기, 그 다음에는 또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면, 야, 볼 것도 없다니까. 여기 이제 또 나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나를 구했으니까, 나 구한 걸 여기다 넣으라고. 이해가냐, 안 가냐? 그치? 따라서, bn 플러스 1이란 건 이거야.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밑에서 조금만 정리하자, 요거. 요거 때문에. 그러면 bn이라는 것은 요거까지 이항을 해서 3 곱하기 2에 대한 n-1승에다가 빼기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문제는 그리고 나서 따라서 일반항, 수열에 대한 일반항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고 이놈을 요렇게 정리해주라 이거 그랬잖아. 그치? 근데 봐봐. bn이란 게 원래 뭐니? 치환했잖아. 치환한 놈이 요 놈이니까 결국은 요 bn이란 것 대신에 여기서 또 연산 한 번만 더 하면 돼. bn이 우선은 여기가 3 곱하기 2의 n-1 빼기 1인데 bn이라는 것 대신에 그대로 1-an분의 1을 넣어주라고. 그러면 역시 3 곱하기 2의 n-1이라고요. 빼기 1이라 이거지. 그치? 자, 요 상태에서 우리 뭐 구하는 거야? an을 정리해서 이걸 써주라는 거 아니야? 그럼 뭐 해주면 돼? 이거 살짝 돌려치기 해줘. 돌려치기 해주니까 1 빼기 an이 되고 그리고 3 곱하기 2의 n-1승 빼기 1분의 1 되는 거지. 요거 이용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한꺼번에 곱해버리자. 그럼 요게 마이너스 왜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 곱하니까 1이고요. 빼기 하고요. 3 곱하기 2의 n-1승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 가냐 안 가냐. 따라서 이제 빈칸 다 넣게 되는 거지. 여기가 얼마? 1 들어가면 되지. 여기는 얼마? 2에 대해서 n-1 들어가면 되겠네. 이해가지? 따라서 모든 네모를 다 채워넣은 상황에서 결국 답만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보면 내용들을 완벽하게 숙지할 필요 없다니까. 그 앞문장이랑 뒷문장에서 그거를 연결해서 특히 이거 귀납법에서는 등호가 있는 문제 되게 쉬워. 그 앞에 거를 만족하게끔 식만 조절해주면 돼. 이해가니? 오케이? 자, 이번에 무한급수 문제죠. 자, 이번에 나온 요 시험을 한번 보면요. 문제를 보면 도형이 좀 간단해요. 그러니까 도형이 간단하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 도형이 요거야. 요렇게 원을 만들어준 상황에서의 여기 중요하죠.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문제에서 직각 이등변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치? 직각 이등변. 그 한 변의 길이가 4인 거예요. 그래갖고 한 변의 길이가 4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준 상황에서 또 원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요. 자, 그래서요. 길이가 4인 걸로다가 직각삼각형을 만든 상태에서 원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되는 빗금치 부분의 넓이. 근데 우리 먼저 첫 번째. 당연히 요 넓이와 요 넓이는 당연히 같겠지. 그게 첫 번째 도형의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항상 무한등비급수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첫 번째 도형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구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도형 구하는데 두 번째 도형 우리 구해가는 과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조건 뭘 이용한다? 닮은 비 이용한다 이거지. 그치?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도형부터 구할게.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건 도형이 쉬운데 나중에 좀 더 많이 어려울 거다. 근데 얘와 얘가 우선은 도형의 모양이 똑같죠? 그런 상황에서 먼저 보니까요. 여기서 직각삼각형이고 여기서 수직으로 선을 내리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형태를 만들 수 있냐면 4고요. 당연히 여기가 직각 2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4지. 그러면 봐봐. 요 밑변도요. 피타 이용하면 우리 구할 수 있지. 그치? 또 얼마가 되니? 4 루트 2 되는 거 맞나? 그치? 자, 요렇게 한 상황에서 나는 반만 볼 거야. 반만. 그러면 반인 요 부분에 대한 길이요. 여긴 당연히 뭐가 되겠어? 2 루트 2가 되겠지. 그치? 야, 그러면 또 요 상황에서도 요 또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길이는 좀 사실은 보면요. 이 길이 또 피타 이용해서 또 구할 거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넓이는 가만히 보니까 요렇게에 대한 넓이에서요. 직각삼각형의 넓이에서 뭘 빼면 되니? 요렇게 부채꼴을 빼면 되는 거죠. 따라서 관건은 또 뭐가 되냐면 여기에 대한 각이 관건이게 됐지. 그치? 각이 그럼 야 직각인데 요거 수직으로 내린 선분이니까 이 몇 도가 되겠어요? 45도가 되겠지? 이해가지, 그치?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직각삼각형의 요 넓이에다가 결국 요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는 게 내가 지금부터 계산할 우선은 S1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S1 구하려고요. 또 요거 길이 알아야 되겠네. 그치? 근데 잠깐만 또 하나. 여기 45도죠? 직각이지. 여기도 45도죠. 그럼 여기가 얼마? 2 루트 2 되겠지. 직각이. 그래서 여기도 역시요. 얼마? 2 루트 2이기 때문에 그냥 직각삼각형의 넓이 먼저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먼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를 2 루트 2 해주고요. 높이도 역시 2 루트 2 해주면 되겠지. 자, 여기가 바로 요거까지가 직각삼각형의 넓이고 여기서 부채꼴의 넓이 빼는 거지. 그치? 자, 우리 부채꼴의 넓이 기본은 이렇게 해주는 거지. 우리 원래는 자 기본적으로 파이 r 제곱에다가 기본 이게 넓이 얘기니까요. 이거 반지름이 얼마니? 요거 2 루트 2로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파이 r 제곱 2 루트 2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360분의 45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이거 해도 되지만 까먹으면 근데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부채꼴의 넓이 공식 기억나지? 부채꼴의 넓이가 뭐였니? 2분의 r제곱 시타였죠. 그렇게 써도 돼요. 이거 저희 2분의 1 r제곱 시타라는 거 무슨 법으로? 호도법으로 해줘야 그랬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게 4분의 파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따라서 요거를 계산을 해서 첫 번째 도형이 나오지. 그치? 그럼 두 번째 도형을 또 구할 필요는 없다. 그치? 두 번째 도형은 뭘 이용하면 되는 거야? 닮은 비 이용하면 돼. 근데 잘 봐봐. 가장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는 특징이 있지. 자, 첫 번째 도형 뭐 이렇게 삼각형으로 봐도 돼. 이렇게 보고 이렇게도 닮은 비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거 조금 어렵지. 근데 좀 쉬운 게 뭐 있니? 첫 번째 요 원. 그치? 그리고 나서요. 이 원에 대해서 두 번째 원이 좀 더 그려지는 게 닮은 비로 판단하기가 편하잖아. 이해가니? 그럼 잡아. 첫 번째 요 원이요. 요 원 같은 경우에는 야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거니? 2 루트 2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원은 또 요렇게 될 거 아니니. 그치? 두 번째 원에 대한 반지름 또 어디로 잡아주면 되는 거야? 뭐 요걸로 잡거나 그치? 아니면 또 어디로 요걸로 잡는 게 편하겠네. 그치? 그러면 자 먼저 길이를 또 좀 구해줘야 되겠네. 그치? 그래 보니까 야 요거를 또 잡으려고 해봤더니 잠깐만 어디야 이게 얼마냐 이거 2 루트 2죠. 여기 있네. 요 부분의 길이가 또 여기가 얼마가 돼요? 2 루트 2가 되겠지? 그치? 그럼 요거 2 루트니까 요거 길이를 구하려는 거야. 그치? 그럼 또 요것도 45도잖아. 그럼 또 요 상태에서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요거를 그냥 R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R. 그럼 결국 이거 뭐라고 쓰면 되냐? 지금 R제곱 더하기 R제곱 2R제곱이라는 것은 결국 2 루트 2에 대한 제곱이죠. 그러니까 8 해주면 되겠죠. 그쵸? 자, 따라서 R제곱이라는 것은 4로 해주면 되겠네. 그치? 따라서 원하는 R은요. R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자, 이 얘기가 뭔 얘기니? 자, 요 조그만 원에 대해서는 반지름이고 큰 원에 대한 반지름 얼마야? 2 루트 2네요. 그럼 닮은 비죠. 먼저 첫 번째. 닮은 비. 닮은 비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2대 앞에 요걸 가자.
2 루트 2 대 2가 되는 거지. 그치? 값은요, 당연히 누가 더 좀 더 큰 거니? 얘가 더 큰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비율을 바로 처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닮은 비라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무슨 비야? 길이의 비란 말이지.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넓이를 계속 무한히 더하는 거잖아. 따라서 넓이에 대한 비로 고쳐줘야 되니까 양변 제곱해줘야 되겠지. 그치? 따라서 양변 제곱한 상황에서 이거 제곱해주고요. 이거 제곱한 상황에서 따로 또 뽑아주니까 여기가 8이 되고요. 여기가 4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큰 값을요, 작은 값을 큰 값으로 나눠주는 게 바로 닮은 비가 되는 거야. 이게 넓이의 비가 되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넓이의 비, 그에 대한 공비를 아래로 잡을게. 그러면 8분의 4로 해주면 되고요. 결국 2분의 1 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이게 바로 뭐가 되니까 공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무한히 더하는 도형의 넓이는 이렇게 해주면 되네. 1 빼기 공비에다가요. 근데 이거 실수하면 안 된다. 요거를 계산한 값, 그 S1에다. 근데 이게 몇 개씩 있는 거야, 무조건? 2개씩 있지. 그치?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된다. 2까지 곱하면 된다, 이거지. 어렵지 않지? 도형이 좀 쉬우니까요, 요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 문제 읽어보면 이제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내용에서요. 요 부분을 좀 줄을 쳐야 돼요. 보니까 사다리꼴 요거에 대한 OCAB에 대한 사다리꼴 넓이를 요걸로 먼저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C 있죠. C라는 게 어떠한 조건도 없어. 어떠한 조건이 없고 요 조건을 만족하는 좌표에 대한 C인데 그 C에 대한 또 X의 좌표를 FA라고 놓자 그랬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면 그냥 FA, 0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면 봐봐. 요 조건을 통해서 우린 뭘 구해야 되냐면 FA라는 요 X좌표에 대한 A에 관한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한번 보자. 사다리꼴의 넓이가 이거라 그랬지.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를요,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니? 밑면의 길이 곱하기 밑면의 길이 더하기 윗면의 길이 더한 거에다가 2분의 1 곱하고요. 높이까지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우리가 좌표만 다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꼬라지 보니까요. y는 x의 제곱에 난 2차 함수고 요거도 그냥 2 곱해준 또 2차 함수일 뿐이야. 그러면 결국 좌표만 다 찾아주면 된다고. 좌표만. 이해가니? 자, 먼저 a라는 좌표 한번 볼까? 근데 y의 값이 나와 있는 거야. 이 얘기는 상수함수가 나와 있는 교점이라는 것은 y의 값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럼 a라는 좌표에 대한 x는 모르는데 y가 우선 a고요. b라는 좌표도요. 역시 마찬가지야. 상수함수와의 교점에 대한 좌표이기 때문에 y의 값이 a고 x를 몰라. 그럼 x의 좌표를 어떻게 찾느냐? 요 함수 위의 점이니까 방정식처럼 구해서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치? 자, 따라서 그대로 y가 a일 때 그러면 식은요 그냥 a는 x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x라는 것은 루트 a라고 처리해주면 될 거 아니겠니? 그치? 자, 근데 왜 뿔만 돼요? 당연히 1사분면위에 대한 좌표 그래프거든. 그래서 그대로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돼? 루트 a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치? 야, 두 번째 b라는 것도 이 y는 a와 y는 2x의 제곱과의 교점이잖아. 그러면 그대로 a는 그대로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야? 2x의 제곱, a는 2 곱하기 x의 제곱과 연립으로 풀어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x라는 것은 요거는 루트 조금 길게 가면서 2분의 a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요 부분에 대한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하고요 2분의 a가 되는 거죠. 왜 굳이 요 x의 좌표를 구했느냐? 결국 요 길이를 알려고 그러는 거지, 그치? 요 길이란 건 요 좌표에서 요 좌표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또 하나, 요 길이라는 것은 결국 이것 자체가 원점으로부터에 대한 x의 좌표니까 이것 자체가 길이가 될 거고. 높이는요, 야, 높이는 결국 이게 a 아니니, 그치?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사다리꼴의 넓이에 대한 식은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야. 자, 2분의 1 있고요. 자, 중괄호 하고 먼저 밑면의 길이 FA죠. 그리고 윗면의 길이는 조금 신경 써야 된다. 요 좌표의 x좌표에서 요 좌표 x좌표를 빼주면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가 요 부분이 뭐가 되냐? 루트 a에서요 빼기 여기가 루트 2분의 a를 또 빼주면 되고요. 잠깐만, 요거 그냥 유리와 아싸리 해버리자. 이거 연산할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잘라주니까 2분의 여기가 루트 그대로 2a라고 써도 되겠지, 그치? 자, 요렇게 처리한 상을 가로 닫고 그리고 나서 높이는 뭐가 된다? 그대로 a가 된다 이 얘기지. 근데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얼마로 같대?
A 곱하기 루트 A로 갔다고요. A 곱하기 루트 A라고. 야, 그러면 식은 약간은 좀 긴 느낌이 있지만, 근데 어차피 이게 FA에 관한 식이 나와버릴 거 아니야. 그 나온 식을 여기다 넣어주면 된다고요. 이해가죠? 그래서 연산하는 과정이 조금 지저분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이거지. 먼저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2는 절로 보낸 상태에서 FA 하고요. 또 플러스, 여기가 루트 A 빼기 2분의 루트 2A 하고요. 가로 닫고. 그리고 나서 2 곱한 거니까 2 하고요. 루트 A라고 하자고. 몽땅 다 넘기면 되겠네. 그치? 따라서 몽땅 다 넘겨주니까 거의 나왔네. FA라는 식은 자, 요거 넘어가니까 그대로 루트 A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이렇게 바뀌겠네. 그치? 2분의 루트 2A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치? 굳이 이것도 정리 더 해주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보니까 요 앞에 있는 것이요. 2분의 2로 보고요. 루트 A요.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거는 또 2분의 루트 2 하고요. 루트 A로 봐도 되는 거죠. 요거 요렇게 묶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해주고 싶으면 그냥 요렇게 해주면 되겠네. 2분의는 공통으로 가지고 그리고 나서 2 플러스 루트 2에 대한 루트 A라고 처리까지 해주면 깔끔하지. 그치? 자, 요 상태 이게 바로 FA지. 그걸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치? 근데 꼬라지 보니까 또 뭐니?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쵸? 따라서 무한대니까 최고치한 개수비로 풀어주면 되는 거고. 좀 여기 칠판 모자라서 조금 지우고 좀 할게요. 봐봐, 응? 먼저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조금 이제 뽑아서 저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식을 차분히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건데 넣는데요. 자, 봐, A 그대로 변수 요거는 여기에 대한 적용밖에 없죠. 그러면 식이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항상 이런 약간의 활용, 그래프에 대한 활용 문제들에 대한 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 F하고 A 플러스니까 여기다 A 플러스 1만 넣으면 되지. 근데 꼬라지가 보니까 또 FA잖아요. 그럼 요 놈이 공통인수로 다 묶이겠지? 그걸 앞으로 미리 뽑아놓자고요. 그럼 2분의 2 플러스 루트 2까지 뽑아놓으면 여기 안에 있는 식은요, 루트 A 플러스 1 빼기 루트 A만 남는 거지 뭐. 그렇잖아. 그러니까 고민할 거 없고 요거만요, 유리와 처리해서 우리 계산해주면 되는 거겠다. 그치?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요. 제가 설명하려고 요걸 좀 앞으로 가줄게. 그래서 2분의 2 플러스 루트 2고요. 자, 루트 A를 분자에다 올려버릴게. 어차피 원래 여기 있던 애니까, 그치? 루트 A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하는 작업이야? 유리화하는 작업이지. 따라서 루트 A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A를 분모 분자, 여기 번분수 처리해서 또 처리해 줄 거야. 그치? 따라서 곱해주니까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과 1 이렇게 살아있겠네. 그치? 그리고 나서 요거 유리화한 대상 그대로 A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A로 처리해 주면 돼. 이해가죠? 야, 그랬더니 무한대로 가는 거네. 자, 2분의 1승, 2분의 1승이 최고차항이지. 따라서 1, 1, 1이 되니까.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은 여기 2 있던 거 살려줘서 여기가 2가 되니까 4분의 2 플러스 루트 2라고 답을 내주면 된다 이거죠. 그쵸? 무한급수에 대한 연산은 크게 무리가 되진 않아요. 그쵸? 자, 먼저 우리가 항상 좀 그래프가 좀 복잡할 때마다 좀 시간을 좀 두고요. 차분히 보면 좋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래프 나오고 극한이나 급수나 이 시그마 이게 항에 대한 더하는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뭐 생각나면 좌표 잡아주면 돼. 좌표. 오케이? 자, 먼저 한번 볼게. 지금 그림상 좀 잘 체크는 안 돼 있는데 fx 있죠? 요거 2차 함수죠. 2차 함수. 이렇게 체크할게요. 요거 2차.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하나 y는 x죠. y는 x? 일반적으로 1대1 대응함수의 대표적인 식이고요. 그리고 나서 hx, 얘가 중요하지? 요거 무슨 함수니? 유리함수죠. 그쵸? 그리고 유리함수면서요, 또 하나, 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의 방정식, x축과 y축 자체가 되는 점근선의 방정식이지, 그놈에 대해서 막 그림이 복잡하게 나와 있죠, 지금 상황이. 그치? 자, 그럼 먼저 다른 거 보지 마. 자, 여기 보니까요, 그림에서 먼저 요게 중요하네. x는 k라는 요 점에 대해서 자, 먼저 관건은 fx의 관건이야. 자, 요 놈에 대해서 그대로 대응하는 점, 2차 함수와 만나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의 좌표를 우리는 ak라고 잡았어. 그러면 당연히 ak에 대한 좌표가 나오겠지. 그치? 2차 함수니까 x가 k일 때에 대한 2차 함수의 값일 거 아니야. 그치? 그냥 요거 fk 먼저 식이 조금 길어서 이렇게 쓸게. 이해가지?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보는 거야. 요 점에 대해서 자, 잘 봐야 돼. 여기서 뭐 어렵게 갈 필요가 없다니까.
보니까 지금 요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BK가 나오겠지, 그치? 근데 BK라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따로 정의를 내린 지점은 없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BK는 또 뭐가 돼버리니, 그냥? 그렇지? 잘했어요, 대답을. 그러니까, 먼저, Y의 값이 같잖아. 그러니까 Y의 값이 FK야. 그쵸? Y의 값이 높이가 같은 거 아니겠니? 그러면 또, Y는 XU의 점이니까 여기에 대한 함수의 값도 뭐가 되는 거야? FK가 되는 거지, 뭐. 이해 가니? 야, 그러면 봐봐. 여기에 대해서 CK야, CK. 근데 잠깐만, CK? 케빈 클라인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CK면 됐다고. 근데 여기서 뭘 보면 돼? X의 좌표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X 좌표가 FK야? 아, 여기가 관건이네. 문제에서 보니까 뭐 AK 어쩌고 얘기하지만 요거에 대해서 결국은 또 어디 위에 대한 좌표야? 유리함수 위에 대한 좌표 아니야.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 X에다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FK 분의 3 이식이 되는 거지. 이해 가냐 안 가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줄 하나 쳐놓자. 맨 밑에 줄에서 두 번째 줄 y는 hxy의 교점을 ck라고 하자. ck의 y의 좌표를 ak라고 놓는 거야. ck에 대한 무슨 좌표? y의 좌표. 얘를 뭘로 놓는 거야? ak로 놓는 거죠. 이해 가니? 야, 끝났어. 야, 이것만 찾으면 끝난 거 아니야. 자, 무슨 얘기는 여기다 이제 넣어주니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33이고요. 결국 우선은 표기 한번 해줄게. FK분의 3 되는 거지, 그치? 근데 FK라는 게 요거잖아, 꼬라지가. 이해가지? 근데 잠깐만. 요것도 보니까 요거 인수분해 되죠? 요거 3, 3, 2, 1. 여기 빼기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서 인수분해된 식으로 여기 넣어버리자. 여기다. 그러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33까지 하고요. 자, FK라는 거 인수분해된 식으로 넣어주니까 작은 거를 먼저 써줘. 3K 빼기 2고요. 3K 플러스 1분의 얼마? 3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 봐봐. 시열의 극한에서 분수식에 대한 합 무조건 뭐였니? 부분분수잖아. 우리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그거 아니면 루트 나와갖고 유리하는 대상밖에 없단 말이야. 따라서 요거 딱 보니까 뭐야? 부분분수 꼴이지, 그치? 또 부분분수 처리 좀 되네. 먼저 뒤에서 앞에 거 빼요. 자, 빼주니까 얼마가 되니? 여기서 이걸 빼니까 3 나오네. 그럼 분자 또 약분이 돼버리지? 그리고 나서 쪼개진 식까지 써주자. 그러면 K가 1에서부터 33까지 쪼개주니까 이렇게 되겠네. 3K 빼기 2분의 1 빼기 3K 플러스 1분의 1까지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요 상황에서 1부터 차분히 나열해서 또 뭐니? 근데 이거 실수하면 안 된다. 옆에 있는 게 지워질 수도 있고요. 하나 살고 지워지고 하나 살 수도 있어. 그치? 자, 그래서 몇 개만 좀 나열해 볼게. 먼저 1 넣으니까 1 빼기 1 넣어주니까 4분의 1 되네요. 자, 2 넣어주니까 이거 얼마예요? 4분의 1 느낌 오죠? 그쵸? 또 2 넣어주니까 얼마예요? 7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야, 느낌 벌써 이거 옆에 있는 거 지워져 버리지. 그럼 다 옆에 있는 거 지워진다고. 그러면 누가 살아? 사실은 맨 뒤에 거 사는 거지. 그치? 자, 먼저 이제 맨 마지막 거 33 곱할게. 그럼 33에다가 3 곱하니까 얼마가 되니? 99에다가 2 빼는 거니까 97분의 1이고요. 또 빼기. 또 여기 99에다 1 더하는 거네. 100분의 1 되겠네. 그치? 그러면 약분에 대한 패턴이 요렇게 바로 옆에 있는 거 다 지워지겠지. 그치?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거 그대로 1 빼기 100분의 1로 처리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100분의 얼마로 처리하면 된다? 그냥 99. 그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니까? 관건이 뭐니? 좌표를 정확히 잡아서 식만 뽑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치? 그래프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자, 먼저 요거는 이제 fx가 2차 함수인데요. 다른 정보 안 주어져 있고요. 뭐 1, 3, 여기 절편 3 나와 있지. 그치? 근데 어차피 요거만 딱 아는 순간 fx를 구해버릴 수 있지. 그치? 자, 먼저 그리고 넘어가고 먼저는. 근데 여기가 중요하지. 이 보니까 무한급수죠. 거기에 대해서 요 식에 대해서 그 식에 대한 어떤 값이 존재하겠지. 그 식에 대한 값에 대해서 요거 뭐니? 지수승이잖아. 그럼 얘는요. 수렴한다. 바로 이 조건이 뭐가 되는 거냐? 무한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이지. 자, 무한등비급수가요. 그 체크만 하자.
수렴하려면 공식 자체가 초항이 0이거나 혹은 공비가 주의할 거 있다. 마이너스 1과 뭐 사이, 1 사이 등호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자, 초항은 당연히 여기다 1 넣었으니까 요거 그대로 쓸 거고요. 공비라는 게 이거지. 이것 자체가 이제 요구에 대한 부등식, x에 대한 부등호의 범위를 구해서 정수의 개수만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먼저 2차 함수도 좀 찾아놓고 얘기하자. 자, 보니까 2차 함수에서 요거 좀 빨리 찾을 수 있어. x의 절편이 1과 3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fx를 한 90% 찾을 수 있다고요. 최고차는 몰라. 그런 상태에서 절편이 1과 3이니까 요 부분이 인수분해된 식으로 가주면 바로 되죠. 그리고 a만 찾으면 되지. 근데 a에 대한 힌트는 바로 누구니? 자, 요거 y 절편이지. x가 0일 때 3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따라서 x에다 0을 넣어서 y의 함수값이 얼마가 나오는데 3이 나오면 되네. 따라서 0 넣어주니까요. 우선은 마이너스 1이고요. 0 넣어주니까 빼기 3이니까 어이구 a는 쉽네. 1 해주면 되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fx라는 요 식이 바로 어떠한 꼴이 되는 거야? 그대로 x 빼기 1, x 빼기 3 이렇게 되겠네. 근데 좀 이따 연산할 거 살짝 보니까요. 뭐 빼기 3도 해주고 뭐 해줄 것 같아갖고 이거 전개 놓을게요. 자, 전개 좀 해주니까요. 그대로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라고 해놓자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대로 요 조건 요거 보지도 말고 요로 넘어가면 된다. 자, 초항부터 볼까? 식을? 초항? 자, 초항의 식이라는 게요. 바로 요거죠. 1 넣었을 때다. 그치? 따라서 초항 무시하면 안 돼. 나중에 어느 때는요. 그 범위에서 따로 합집합으로 처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기에서 초항이 fx 빼기 3이니까요. 다시 한번. 자, fx 대신 이걸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3 빼주니까 결국 3분의 x의 제곱 빼기 4x네. 근데 얘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0이 되면 되는 거죠? 되게 쉽네요. 여기서 바로 x가 될 수 있는 값은요. 0과 얼마요? 4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꼭 체크해놔야 돼. 어느 때는요. 초항식을 좀 다른 걸 해갖고 이게 공비 부분에 대한 범위 안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카운팅할 때 실수한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공비. 자, 공비는 어차피 m미수인데 초항이랑 완벽하게 동일하네. 그러니까 공비인 부분을 바로 누구를 들어가면 되는 거야? 얘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그치? 따라서 여기가 3분의 x의 제곱 빼기 4x로 사용하자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좀 부등식 간단한 거 지금 내용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네. 공비인 부분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또 3분의 x의 제곱 빼기 4x 하고요. 요거 1 범위지. 그치? 야, 이거 푸는 거 어려워하면 안 된다. 근데 주로 요즘은요, 그 문제 내는 사람들이 게을러갖고, 요때 보면요, 주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인수분해가 잘 안 되고요, 그냥 근해 공식에 넣어서요, 좀 이제 범위를, 루트를 사용해서 할 때가 많아. 오케이?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먼저, 우리 이거 부등호 2개 연결되는 거 어떻게 풀어가는 거니? 첫 번째, 요렇게 먹여서 1번. 또 요렇게 먹여서 2번. 두 놈에 대한 무슨 범위가 이거에 대한 해야 교집합인 거야. 이해가죠? 자, 첫 번째 1번. 자, 먼저 요거 정리인데 먼저 상수항 요로 곱해도 되지. 부등호 안 바뀌면서요. 그러면 식이요 x의 제곱 빼기 4x가 크다 얼마보다는? 마이너스 3보다는. 그치? 자, 요거를 요로 넘겨도 상관없네. 넘겨주니까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3 되고요. 부등호 요렇게 되겠지. 그치? 얘는요 또 인수분해가 편안하게 되네. x 빼기 1이고요. x 빼기 3이면서 요렇게 되지. 자, 먼저 요 범위에 대한 해 범주네. x라는 것은 작은 것보다는 작고 x라는 건 큰 것보다는 크다. 먼저 첫 번째 해 하나 나왔네. 그치? 자, 두 번째 요것도 해줘야 된다. 자, 이 두 번째 이번에는 x의 제곱 빼기 4x가 부등호가 요렇게 되면서 3 요로 곱해버릴게요. 이해가죠? 자, 그리고 나서 넘겼어. 그랬더니 또 x의 제곱 빼기 4x 하고요. 빼기 3이 이번에는 요거네. 근데 아까 요거 한 끗 차이긴 한데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래서 귀찮지만요. 뭐 해줘야 돼? 근해 공식 넣어줘야 돼. 그치? 요 부분은 방정식으로 놓고요. 근해 공식 넣어주니까요. 자, 살짝만 또 연산하자.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하면 4고요. 마이너스 ac니까요. 4 더하기 3이니까 루트 7 이렇게 가주겠지.
그럼 요거를 그대로 어떻게 적용해 주냐? 부등호 요거죠. 인수분해 된 형태가요. x-1가 알파, x-1 베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그치? 사이값 된다고요. 작은 거와 큰 거 사이값. 그래서 요 범위에 대한 해외 범위는 결국 2 마이너스 루트 7과 x가 2 플러스 루트 7 사이값이라고 처리해 주자고요. 이해가니? 자, 그러면 요 범위가 나왔니? 또 하나 잠깐만. 루트 7이요. 대충 얼마니? 이런 거 항상 대충 한다 그랬지, 그치? 루트 7이 대충 얼마예요? 2. 얼마죠, 그쵸? 이렇게 체크해주면 돼. 그러면 잡아. 2. 얼마죠? 2에서 2. 얼마 빼기지? 그럼 요 부분이 대략 얼마가 되겠니? 마이너스 0. 얼마 되겠지? 또 2. 얼마에다 2 더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니? 4. 얼마 되겠지, 그치? 자, 따라서 결론은 먼저 요놈과 요놈의 무슨 집합으로 먼저 좀 처리해줘야 돼? 교집합 처리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야 조금만 암산하자. 마이너스 0. 이게 사이값이고 4. 사이값이고 1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크다 그랬지. 아이고 이거 되게 까탈스럽다. 그치?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니? 결국 이거 이렇게 돼야 되겠다. 교집합 범위는 2 빼기 루트 7에서부터 x가 얼마? 1보다 작은 범위고 또 3보다는 크고 x가 뭐보다는 작은 범위 2 플러스 루트 7보다는 작은 범위. 이렇게 교집합을 처리해주면 이해가죠? 따라서 요 범위와 요 범위가 나온 상황에서 잠깐만 요것도 놓치면 안 된다. 그치? 따라서 요거 보니까요 0과 4인 범위라 그랬지. 그치? 합집합으로 처리해줘야 된다. 근데 0이요 얘가 마이너스 0. 얼마 여기 안에 들어있네. 자 4라는 거요 얘가 4. 얼마입니까? 요 안에 들어있지. 그래서 요거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정수 x의 개수지. 여기만 보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얼마니까 요거 여기 안에 정수 몇 개? 0 하나. 또 여기서는 또 정수 몇 개? 4 하나. 그치? 그래서 몇 개? 2개 가져오면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치? 자, 먼저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좀 간단한 문제죠. 근데 보면 이제 점수권이 조금 높죠. 그 의미가 다 있겠지.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선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자, fx가 쪼개진 시기야. 자, 먼저 뭐부터 보냐면 정의역 범위를 보자. 2보다 작을 때는 요 함수를 따르는 거고 또 2보다 클 때는 요 함수를 따르는 관계야. 야, 그런데 이것도 그러고 결국은 뭐냐면 위에 거도 얘도 그냥 직선이죠. 1차 함수요. 아래 거도 직선이야. 1차 함수인 상황이야. 그런데 얘가 중요해. 어떻게 볼 거냐면 풀이가 좀 두 가지로 있거든. 근데 기본적인 풀이로 하긴 할 건데 요거요. 자, 어떠한 함수를 그에 대해서 원함수 그대로 합성을 했을 때 x가 됐다? 야,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요. 요 상태에서요. 예전에 수투 단원의 합성함수 처리하는 방법에서 양변을 역함수로 합성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쵸? 독일한 식에 대한 연산이니까. 그러면 원함수와 역함수에 대한 합성은 뭐가 돼? 항등함수가 되면서 안에 있는 fx가 그냥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또 뭐니? 자, 우변에 있는 함수는 f 인버스 x가 된다 이거지. 오케이? 자, 이 얘기가 뭔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요. 원함수와 그에 대한 역함수가 서로 어떠하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내용이지. 이해가니? 그치? 원함수와 역함수가 동일한 함수로 우리는 fx를 잡아주라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또 하나 잘 봐야 돼, 여기서. 먼저, 야, 그림을 내가 대충 한번 추론해 볼게, 지금부터. 자,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야. 자, 뭔가 역함수 얘기가 나오면요. 무조건이야. y는 x를 체크하고 생각을 해주라고요. y는 x요. 자, 그런 전제 하에 최대한 추론할 수 있는 걸 추론할 건데 먼저 그래프가 다르죠. 얼마인 범위에 대해서 그래프가 전혀 다르니 2라는 값에 대한 그래프가 전혀 다르잖아. 그치? 자, 따라서 요거 2를 요쯤을 잡을게요. 이해가니? 그럼 2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야, 요 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근데 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대충 생각을 해볼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쯤 되니까요. 대충 생각해서 뭐 이렇게 기울어진다고 생각을 하자고. 이해 가니 안 가니? 그러면 뭐 얘가 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어떻게 된지는 몰라. 뭐 bx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해서 역함수가 원함수와 같다? 이거를 다 보지 말고 뭐로 볼 거냐면 여기를 볼 거야. 여기를. 자, 무슨 얘기냐? 요 fx에 있어서요. 2에 대한 경계값에 대해서 결국은 이 함수든 2라는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겠니? 만나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 놈도 그러고 결국 얼마, x가 2면 2,2가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지.
첫 번째요, 첫 번째. 이해 가냐, 안 가니? 따라서 그냥, 자, 요 놈에 대해서도 2,2니까 요 조건들 나오죠, 그쵸? 자, 따라서 2는, 그러면 요 x에다 2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먼저 a가 바로 나오죠. 자, a는 얼마로 나오니? 6으로 나오겠죠, 그쵸? 자, 밑에 있는 것도 좀 써볼까? 밑에 있는 것도요, 2는 처리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또 x에다 2 넣는 거죠. 2b 플러스 c 이렇게 가자고. 오케이? 근데 잠깐만. 내가 해석하려고 요건 좀 이렇게 볼게. c 있죠, c. c도 이렇게 좀 표기해줘요. 요거 이항은 시키니까요. 2 빼기 2b로 먼저 가자고요. 오케이? 야, 그래 놓고서는 먼저 fx를 조금 추론하려고 조금 식을 써볼게. 그럼 먼저는 2x 하고요. 플러스 a란 지점이 6이지. 그리고 나서 x가 2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이 그래프요. 그쵸? 자, 밑에 거는요. 요거 뭐야? b를 살려주는 거네. 그럼 bx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c 대신에 요거 뭐 넣어주는 거야? 2 빼기 2b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고 x가 2보다 클 때는 또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럼 먼저 내가 요거부터 좀 가볼게. 요거. 자, 요 직선은요. 기울기가 얼마니? 마이너스 2지? 그런 상태에서 y절편이 6이니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6이다. 대략 또 하나 2 넣으면 이 함수값 맞지? 그럼 그래프의 형태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치? 자, 얘가 바로 누구야? 얘가 바로. 얘가 여기 절편이요, 절편. 절편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6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얘가요, 잘 들어. 내가 요거 1번식이라고 할게. 1번식. 얘가 1번식인 거야. 야, 근데 좀만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에는 요쪽이 그래프예요. 요거 2보다 큰 영역 그래프. 얘 그래프가 형태가 어떻게 돼야 잘 들어? 원함수가 이게 이제 봐봐. 예를 들게. 만약 얘가 요렇게 됐어. 요렇게. 에? 가정하는 거다 지금 나는 대충. 이렇게 됐어. 오케이? 그러면 봐봐. 이게 fx야 이거 전체가. 그러면 야 이게 fx면 원함수와 역함수가 같다? 이거에 대해서 잘 봐. 얘가 좀 많이 가파르고 얘가 덜 가파른 거야. 역함수 처리하면 얘가 덜 가파른 게 이렇게 갈 거고 가파른 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같니 다르니? 다르죠. 이해 가니? 그러면 역함수 처리했을 때 똑같아야 돼. 그럼 잘 들어야 돼. 요새 헷갈려 너희들. 얘 기울기가 얼마라 그랬어 내가? 마이너스 2지. 그치? 그러면 역함수가 완벽하게 요거에 대해서 역함수가 완벽하게 일치하려면 대충 그림의 상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놈에 대해서 그래프가 요런 형태가 돼야 돼. 근데 여기서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면 여기로 바로 알 수 있지. 이게 얼마가 되면 되는 거니? 자, 요 점이 얼마니? 0,6이란 말이야. 이해가니? 요 점이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6,0 되면 된다고요. 이게 바로 어디 그래프가 되면 되는 거야? 2번 그래프가 되면 된다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내가 좀 자세히는 못 그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길어져 있는 거야. 그럼 서로 역함 처리도 역시 똑같겠지. 이해 가냐 안 가냐. 그러니까 막 연산해서 푸는 게 아니고 풀 수도 있는데 요거 2번은 결국 요점과 요점을 지난 직선으로 바로 요걸 구할 수 있는 거지. 기울기만 해도 그냥 끝나겠네. B만 구하면 되잖아. 그치? C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해가지? 따라서 기울기의 값은 여기 먼저 그냥 기울기 바로 쓸게. 자, 기준은 요로 잡을까? X좌표 편차, 4분의 Y좌표 편차. 그래서 얼마로 처리해준다? 마이너스 2분의 1 가자고요. 이해가지? 그러니까 B가 얼마라는 거야? B가 기울기잖아. 따라서 B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주면 되겠네. 그치? 그럼 C는요, 얼마? C는?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면 되지? 그래서 얼마? 자동으로 3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우리는 이해하자고, 자꾸. 오케이? 막 연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해가죠? 자, 먼저 봅시다.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뭐가 단순하다 그러냐면, 집합이죠. 그러니까 집합에 대해서요, 자, A1이 주어지고 2, 3가 무슨 집합인지가 주어져 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거야.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AK래. 그거에 대해서 A100, 그러니까 A100이라는 집합의 원소에 대한 그 원소의 개수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근데 여기 체크할 거 먼저 전체 집합을 좀 체크해줘야 돼요.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요. 개수가 몇 개 있는 거니? 100개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잘 봐야 돼. 문제를 사실은 어려워. 어찌 보면 뭐가 어렵냐면 자, A1이라는 건 2의 배수죠. 자, 그냥 이렇게 체크할 거야. 선생님 한 건 잘 봐. 2의 배수야 그냥. 자, A2라는 것도 뭐의 배수야? 3의 배수야.
자, A3라는 건 뭐의 배수야? 5의 배수란 말이야. 근데 우리 앞선에요. 요거 이제 정리를 우리는 뭐를 정리해 주냐면 나는 이걸 꼭 정리하거든. 이 배수의 집합에 있어서요. 집합에 있어서 그러니까 의미 있는 거랑 의미 없는 게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봐라. 자,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이 AK하고요. 자, 합집합 AL이라고 할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K배의 배수의 집합이야. 지금 요걸 조금 구분해 줘야 돼. 헷갈리면 안 된다. 또 L에 대한 배수의 집합이야. 그에 대한 합집합이야. 요 때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의미가 있을 때도 있고요.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자, 예를 들게. 얘가 2배수야. 얘가 4배수야. 그러면 합집합하면 몇 배수니? 2배수야, 4배수야, 합집합은 몇 배수니? 2배수죠. 아, 의미가 있어, 이때는. 이게 뭔 얘기냐면, 요놈과 요놈의 관계에 있어서요, 이게 최소 공배수가 뭐냐면 K야.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야. 그 배수들이. 그런데 자, 2배수야. 얘가 3배수야. 그럼 의미 있니, 없니? 없어. 2배수와 3배수, 2, 3, 4 막 섞여 있지, 그치? 이게 의미가 없다고, 의미가 없다고요. 그럼 요 때는요, 의미가 있을 때와 의미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의미가 있을 때는요, 둘 중에 한 놈에 대해서 소속이 돼버린다고요, 배수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자, AK가요, AL에 속하는 집합이야. 그러면 요 때는요, 그대로 정리가 뭐가 되는 거야? AL 배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의미가 없을 때는요, 그대로 따로 할 거 없어. 그대로 이것 자체가 하나의 집합으로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의미가 항상 있는 건 누구냐면 AK와 교집합 AL, 배수의 집합에서 요거 교집합은 항상 의미가 있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2배수와 뭐 6배수 해볼까? 그럼 2배수의 집합과 6배수의 집합의 교집합 무슨 배수니? 6배수지. 그치? 또 뭐 해볼까? 3배수와 4배수의 교집합 몇 배수니? 12배수란 말이야. 따라서 뭔 얘기니? 두 놈에 대해서 최소 공배수가 결국 우리 무슨 집합이 되는 거야? 이 교집합에 대한 배수 집합이 된다고. 이해가 가니 안 가니? 그치? 요렇게만 정리해라고. 최소 공배수요. 그러니까 어떤 배수 집합에서 웬만한 연산들은 다 무엇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연산을 조금 이해해야 되냐면 교집합으로 최대한 정리해서 연산을 이해해줘야 돼. 자, 그런데 요 문제가 좀 달라.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A1 하니까 1배수 아니야. 그러니까 A1을 잡아준 거야. 2배수, 2를 3배수 잡아준 거야. 3을 5배수로 잡아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봐야지. 자, 어차피 이 안에 있는 구성 성분들이 배수의 집합이지. K는 4부터 가는 거다. 자, 무조건 내가 문제가 어려우면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지? 나열이라 그랬다고요. 그쵸? 자, 그러면 먼저 K가 4일 때, 첫 번째 K가 4일 때 한번 보자고. 그러면 잡아. A4를 정의를 이렇게 내리겠다고. A4를. A4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3에다가요. 교집합. 여기가 A2고요. 또 합집합. A1 되는 거지. 자. 근데 봐봐. 합집합 자체를 보기가 좋아, 싫어? 싫단 말이야. 먼저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요 교집합인 것을 이렇게 분배 가능하죠. 그쵸? 자, 따라서 A라는 건 분배해서 좀 처리해 주니까 A3 교집합 A2 되고요. 또 합집합 A3 교집합 A1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조금 저급해 보이지만 조금 숫자를 써볼게. 자, A3이란 건 몇 배수였어? 5배수였죠. 그냥 요거 5동그라미라고 쓸게. 자, A2라는 건 3배수였죠. 3배수 동그라미 쓸게. 자, A3 역시 5배수죠. 자, A1 뭐 배수야? 2배수지. 야, 교집합은 무조건 의미 있다. 따라서 5의 배수와 3배수에 대한 교집합 몇 배수 되니? 15배수야. 오케이? 조금 숫자 코드 그냥 체크해 주라고. 자, 요것도 5배수와 2배수에 대한 교집합 몇 배수니? 10배수 이렇게 가면 돼.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들 합집합 정리 못 하잖아. 못하면 내비 두라니까. 아, 그러니까 A4라는 것은 그 집합이 15배수도 들어있고 10배수도 들어있는 집합들인 거야. 이렇게 넘어가. 아,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넘어가 봐. 두 번째까지만 가도 이 문제는 끝났다고. K5 한번 가보자고. K5. 그러면 A5야. A5. 그리고 나서 정의된 게 A4에 대해서 교집합, A3, 합집합, A2 이렇게 가주면 되잖아. 또 여기서 또 패턴은 다 똑같다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보자고요. 자, 해보니까 또 뭐가 되느냐. A4
교집합 A3 또 바깥 합집합 A4 교집합 A2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또 먼저 A4라는 아까 뭐의 집합이었어? 15와 10에 대한 합집합이었지? 자, 이렇게 쓸게 그냥 15와 10에 대한 합집합이야. 그치? 배수. 자, A3은 뭐였지? A3은 5배수였죠. 5배수. 이해 가냐 안 가니? 그치? 합집합이다. 요건 합집합이고 요거와 요거의 교집합이야. 이거 교집합 하면요. 뭐 되니? 15의 배수죠. 그쵸? 15의 배수가 있고 10의 배수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 5의 배수와의 교집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15의 배수 되겠지. 이해 가냐? 자, 요것도 보자. A4 또 뭐야? 아까 똑같은 거네. 15의 배수와 10배수로 구성돼 있지? 또 A2라는 건 몇 배수였어요? 3배수였죠. 3배수. 그럼 또다시 마찬가지야. 15의 배수와 10배수가 그러니까 합집합으로 처리돼 있고 3배수와의 교집합. 틀렸잖아, 이거. 10배수잖아. 아니죠. 10배,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10배수가 쭉 있어요. 10의 배수가 쭉 있어요. 5의 배수로 딱 처리해 주는 거야. 그럼 무슨 배수가 되겠어? 15하고 10. 미안하네요. 둘 다 되죠? 미안. 오케이. 됐어, 넘어가, 빨리. 시간 없어. 자, 요거. 3배수와 15배수와 10배수. 무슨 집합돼요? 15배수죠. 교집합이니까. 이해 가냐? 야, 그러면 봐봐. 합집합이잖아. 따라서 15배수, 10배수, 15배수 합집합 몇 배수, 몇 배수? 10배수, 15배수지? 이해 가니? 그럼 보니까 요거랑 요거 어떠니? 같지? 이게 뭔 얘기야? 그 다음 또 어떻게 되겠어? 같아진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얘기가 결국 이 얘기로 말미암아 결국 보면 앞으로 있는 거 A4나 A5나 계속 같아진다는 얘기지. 이해 가냐 안 가니? 따라서 결국 이게 어디까지 요구하는 거야? A100까지 요구하는 거지. 그치? 이해 가죠? 따라서 A100에 대한 원소의 개수란 건 뭐에 대한 원소의 개수로 잡아줘도 상관없는 거야. A4에 대한 원소의 개수로 잡아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A4에 대한 원소의 개수로 잡아주면 되지. A4가 아까 뭐였어? 15의 배수와 10배수였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해줘야지 원래는. 잘 봐. 얘가요 그러면 요거 15의 배, 야 이렇게 체크할게. 15의 배수를 먼저 더해. 옛날에 기억나죠? 또 10배수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 정확히 해줘야 돼. 그럼 요놈과 요놈의 무슨? 교집합의 개수지, 그치? 10배수와 15배수의 교집합 몇 배수니? 30배수를 빼줘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연산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 안 해? 그러니까 보면 문제가 조금 새롭게 정의된 문제가 조금 어려워. 그럼 무조건 나열해서 차분히 규칙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니까. 자, 이거 봐봐. 문제 봐봐. 이거 몇 점짜리였니? 이게 4점짜리였단 말이야, 4점. 그러니까 4점짜리에서 기본 너희들 이제 나형 시험인데요. 나형이 아니지. 나형이죠, 나형. 나형의 시험에 있어서 몇 문제가 관건이냐면 3문제예요, 3문제. 혹 어렵게 나오면 이제 4문제가 관건이 되겠지. 그러면 3문제, 4문제 중에 잘 생각해, 얘들아.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단원이 몇 개나 몇 개라는 거야, 소단원이. 3개나 4개라는 거야, 단원이. 오케이? 단원이 3단원이나 4단원 중에 어려운 문제를 낼 거라 이거지. 그럼 잘 들어봐. 내가 이 얘기 왜 하느냐면 선생님들이 연구를 할 때 어떻게 연구를 하는 거냐. 이건 꺼야 돼.